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필승입니다. 네, 즐거운 토요일 보내셨나요? 오늘 코레일 NCS 데뷔 특강 2일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 2 대우 풀어볼 거고요. 피셋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거 두 문항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3단 논법 들어갈 건데 NCS 예시 문항과 법률 저널이라고 NCS나 인적성 문제들을 올려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괜찮은 문제 두 문항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료는 매일 정오 이전에 저희 핫쌤 NCS 카페, 네이버 카페에 필쌤 유튜브 특강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업로드를 합니다. 지금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꼭 자료 미리 뽑아서 풀어보시고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링크는 아래 정보란에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그럼 여기대우 문항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안건이 있는데 A, B, C, D, E 중에 3개구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이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안건에 관한 입장은 찬성이나 찬성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각 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이 각 구의 입장을 또 정리를 해줘야겠죠. 한번 써봅시다. 자, A가 찬성한다면 B와 C도 찬성을 하고요. 근데 C는 찬성을 하지 않아요. D가 찬성을 한다면 A나 E 둘 중에 하나가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이번에 대우를 한번 써볼게요. 대우 B가 찬성하지 않거나 C가 찬성하지 않으면 A도 찬성하지 않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우는 A가 찬성하지 않고 E가 찬성하지 않으면 D도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시면 C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기 C가 찬성하지 않으면 A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돼 있고요. 자, 그러면 더 이상 볼 건 없습니다.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B가 찬성하지 않으면 안건은 승인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3명 이상 찬성해야, 3개구 이상 찬성해야 안건이 승인되는데 이미 A랑 C는 찬성을 하지 않죠. 그럼 B도 만약에 반대를 하면 반대가 3개구니까 안건은 승인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B가 찬성하는 경우 E도 찬성한다면 안건은 승인된다 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A, B, C, D, E 5개 구가 있는데 A랑 C는 이미 탈락이 됐고요. B가 찬성하는 경우 C도 찬성한다면 자, 이제 D의 거치가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D가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알 수가 없어서 틀리고요. 반드시 참이 아니죠. 그 다음에 디귿 2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2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D도 찬성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는 A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2가 찬성하지 않으면 당연히 D도 찬성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3번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7번이고요. 이 문제는 2020년 민간 경력자 채용 피셋 문제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다음 내용이 참일 때 대책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의 최대 인원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말은 즉슨 아래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인원수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최대 인원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밑에 조건들이 나오는데 전문가 8명 A에서 H 대상으로 참석 여부를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는 거고요. 이거를 정리해보면 네, 이렇게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일일이 쓰면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서 타이핑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에 대한 대우는 제가 직접 손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자, D와 E가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이 또는 5월은 그리고로 바뀌잖아요. 대우로 할 때. 그래서 컴마를 찍어준 거고요. 이렇게 되면 A가 안 오거나 B가 안 오거나 C가 안 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F가 안 오면 C가 안 오거나 D가 안 온다. 그 다음에 4번 C가 안 오거나 E가 안 오면 F가 안 오고 G가 안 온다. 그 다음 마지막 F가 오고 G가 온다면 H는 안 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명확한 여기 2가 안 온다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로 가면 되죠? 2가 안 오면은 F도 안 오고 G도 안 오거든요? 자, 여기 A, B, C, D, E, F, G, H 적어놓고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가 안 오고 F랑 G도 안 오는 상황이죠? 그럼 5명이 남았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F가 안 오니까 C나 D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참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경우의 수가 여기 두 개로 나눠지는 거겠죠. 자, C가 안 오는 경우를 첫 번째, D가 안 오는 경우를 두 번째 경우의 수로 따져봅시다. 자, 먼저 C가 안 올 경우, 나머지 조건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머지 4명, A, B, D, H는 올 수가 있습니다. C가 안 온다고 걸리는 조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대 참석 인원수가 4명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D가 안 오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가 안 오는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D도 안 오고 E도 안 오잖아요. 자, 그러면 A, B, C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명만 더 안 온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때 최대 인원은 몇 명입니까? A, B, H에서 3명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더 안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적어도 한 명은 안 와야 되니까 한 명이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고요. 2번 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우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먼저 이렇게 조건들을 빠르게 다 써놓고 시작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8번인데요. 제가 일단은 이름을 3단 논법이라고 붙이긴 했는데 사실상 이 전제와 결론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칭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반드시 참인 거를 찾으라고 합니다. 자, 아래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기획팀 구성원은 똑똑하고 야무지다. 찬이는 기획팀 소속이다. 네, 그래서 위아래를 연결해 주시면 찬이는 기획팀 소속, 기획팀 구성원 똑똑하고 야무지다. 그래서 결국에 찬이는 똑똑하고 야무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찬이는 야무지고 똑똑하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위의 조건들로부터 추론할 수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기획팀이 여기 있고 똑똑하고 야무지다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은 재무팀 소속인데 재무팀 소속이 뭐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두 개가 겹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가 기획팀, 여기가 똑똑하고 야무진 거, 여기가 재무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획팀이랑 재무팀은 겹치는 공간이 없어야 되니까 기획팀이면서 재무팀은 보통 없잖아요. 두 개의 팀을 가진 사람은 보통 없으니까 겹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이고요. 얘도 난이도는 앞에 거랑 마찬가지로 상당히 쉽습니다. 자, A팀 팀원은 모두 땡땡학교 졸업생이다. 땡땡학교 졸업생은 계산이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개 연결해 주면 되겠죠? A팀 팀원은 계산이 빠르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A팀 팀원,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모두 땡땡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계산이 빠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A팀 팀원, 그 다음에 여기가 땡땡학교 졸업생. A팀 팀원은 땡땡학교 졸업생이니까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되는 관계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산이 빠르다.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10번을 풀어볼 건데요. 사실 이제 앞에 보시는 문제들은 너무 쉬워서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었지만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거는 그림으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편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 머리가 좋다. 농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키가 크다라고 하는데요. 농구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 머리가 좋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빨간 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포함 관계고요. 그 다음에 농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키가 크다라고 하죠. 어떤이 나올 경우에는 겹치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농구랑 키가 일부분 겹쳤죠. 색깔로 표시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키가 안쪽으로 머리가 좋다는 거에 안쪽으로 들어와도 되고 이 위에처럼 바깥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해 줘야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키가 큰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다. 키가 큰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죠. 반드시 여기에 겹치는 경우가 생기니까 키 큰 사람 중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이 1번 진술은 정답이 됩니다.